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나이가 들면 고혈압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65세 이상인데 비만일 경우에 고혈압 유병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아요? 100%? 100%? 왜냐면은 아, 무조건? 왜 무조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는 한 90%. 에헤이. 90%. 자, 일단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무려 73.9%라고 합니다. 예. 73점. 나이가 들수록 비만이면요. 이런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반찬가게 사장님하고 닭집 사장님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이 자꾸만 살이 쪄서 고민이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북산동 시장에서 반찬 가게는 송정덕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찬가게 그리고, 사장님. 예, 반찬가게 사장님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닭장사를 하고 있는 황기임입니다. 아하,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분 제가 뒷조사를 잠깐 해봤는데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왜? 왜요? 시장 음주 동호회랍니다. 아니 시장 음주 동호회. 며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번? 아니, 그러면 한 번에 드실 때 어느 정도 드시는지요? 저는 한 병. 아, 소주 한 병? 그럼 또 안주는 어떤 걸로 드세요? 안주. 아니, 여기 뭐 반찬 가게 하시고, 예, 닭집 하시는데 뭐 또 다른 집에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저는 치킨도 하니까 주로 또 치킨도 많이. 치킨. 치킨 너무 맛있죠. 저는 원래 키로수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갔어요. 예. 그랬는데 85kg 꾸준히 나가다가 90kg까지 넘게 나까지 나갔어요. 오. 저는 한 62kg 이렇게 나가다가 네. 네. 계속 찌는 거예요. 폐경 끝나고 나서. 아하. 나이가 들면서 살이 계속 쪄서 고민인데 술을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이외에도 60대 제 아는 형님들도 그렇고 누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네. 비만 관리 명의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처럼 중년이 되면 살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빼야 합니다. 살 빼기 어려워하신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민규입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근데 나이가 들어도 비만 관리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맞죠? 예, 물론입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열심히 몸매 관리한다고 체중을 관리 잘 하시다가 나이 들면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0대 이상부터는 살이 찌면 이런저런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실례하지만 송정덕님, 황기임님 두 분은 현재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혈압도 있고요.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습니다. 아하. 다 가지고 계신. 저는 지금 현재 고지혈증만 있어요. 어허. 바로 이런 병들이 이게 살이 찌면서 대표적으로 하나 둘 늘어나고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네. 비만과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세 가지는 마치 세트처럼 같이 다닙니다. 특히 65세 이상인데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 당뇨병은 29.3% 병을 앓게 되고요. 또 고지혈증과 같은 이상 지질혈증은 59.6%, 고혈압은 73.9%로 10명 중에 7, 8분이 고혈압이 생긴다는 거죠. 엄청 높은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렇게 두 분의 현재 비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만 지수라고 하는 그 BMI, 체질량 지수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네. 네. 키가 160cm, 체중이 68kg인 황기임님은 현재 1단계 비만인 상태입니다. 60대 여성 중에 상위 70%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00명 중에 30등을 하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송정덕님의 결과는 조금 더 심각한데요. 예.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161cm, 체중 85kg인 송정덕님의 비만도 60대 여성 100명 중 몇 등일까요? 아까 우리 황김 저 여사님이 보니까 30등 30등. 네. 하셨단 말이죠. 제가 슬쩍 봤을 때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닥 큰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두 분이. 저희 답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몇 등으로 생각하시는지도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오호.
아, 저하고 같이 송정덕 씨는 10등 적으셨네. 최대한 낮추셨네. 그렇지. 밑에 한 9명은 깔고 있죠. 그럼요. 그렇죠. 주위에 보면 더 넉넉하시는 분들도 아, 뵙죠? 있어요. 있어요. 근데 황기희님은 3등으로 했어. 본인 등수 아니라고. 본인 등수 아니라고?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1등. 진짜로? 말도 안 돼. 리얼. 저희가 지금 상위 1%랑 함께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와, 아유, 좀 심. 제가 이거 축하드릴 수도 없고 1등이에요, 아무튼. 송정덕님의 결과를 보시면요, 현재 2단계 비만입니다. 즉 고도 비만 상태라서 이렇게 1등을 하신 거고요. 60대 여성 중 상위 100%, 즉 살이 찐 정도로는 1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분 모두 당장 비만 관리를 그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덕님은 결과 보시니까 지금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받으실 일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가요? 충격? 실례지만 송정덕님께서 살이 이렇게 찌신 지가 네네.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이 찐 것은 50대 넘어서부터 더 많이 쪘죠. 50대 넘어서 계속 찌셨으니까 한 10년이 조금 넘으셨군요. 실제로 비만을 10년 이상 방치하게 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60%까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어머. 60%요? 그럼 선생님 송정덕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살을 빼야 하는데요. 현재 고도 비만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상태에서 10% 정도인 8에서 한 10kg 정도 체중을 감량하시면 네. 비만 범위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고도 비만에서 비만으로 낮아지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차근차근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뱃살이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뱃살이 좀 많이 쪄서 좀 걱정이시다. 이런 네, 말씀인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은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허리살, 네. 허리 둘레거든요. 젊었을 때는 피하 지방이 아주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하 지방은 자꾸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자꾸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래서 허리 둘레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복부 비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례지만 황기임님은 바지를 몇 인치 정도 입고 계신가요? 저요? 33. 네. 어머니 33 사이즈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33 사이즈. 괜찮지가 않습니다. 딱 기준에 딱 들어가셔서 복부 비만 상태이시고요. 허리 둘레가 여성분의 경우에는 85cm, 약 33인치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90cm로 약 35에서 36인치 사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복부 비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럼 지금 어머님이 딱 경계 라인에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모두 이 기준에서 허리 둘레가 10cm만 늘어도 약 4인치 정도만 늘어도 뇌졸중 위험이 1.95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살찌면요, 심근경색이나 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복부 비만으로 많아진 그 지방세포에서 이런저런 염증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염증 물질로 인해서 혈관이 아주 딱딱해지게 되는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네. 혈압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니까 질환이 질환을 만들고 질환이 질환을 만들고 뭐 이런 거라고 봐도 예,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죠. 심각해지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만드는 만성염증은 결국 어떤 병을 일으킬까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결국에 결국, 출제자의 의도. 이거의 끝은 이거지, 뭐. 예.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쓴 답. 오, 야! 전부 다 일심동체예요, 지금. 일심동체입니다. 예. 역시 출제자의 의도를 잘 간파하셨습니다. 다 정답입니까? 정답은 암. 아하, 그렇군요.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이게 근데 무섭네요. 네. 암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비만은 무서운 질환인 이런 암 발병률도 높이게 되는데요. 오늘 여성 두 분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완경된 이후에 이렇게 비만해지신 분들은 여성암 위험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은 완경하고 나서 얼만큼 찌신 거예요?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찐 게 아니고 한 15년 되면 폐경 끝나면서 그냥 빠지는 적은 없어요. 계속 올라가지. 저도 50세 넘어서부터 계속 쪘어요. 예. 사실 저도 완경 입고 나서 한 10kg 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완경기가 지난 50세부터 79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암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체지방이 5kg 정도 늘어나게 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약 35% 증가하게 되고요. 복부 쪽 몸통 체지방이 5kg 정도 늘게 되면 무려 56%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암 그리고 난소암 발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 이 완경기 지나고 60대 이후에는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안 걸린다라고 저는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네. 조금 다를 뿐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50대가 29.8%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40대가 29%, 60대가 그와 별로 차이 나지 않은 21.6% 이런 생각보다 수준이었습니다. 높네. 높다. 또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3에서 5% 정도는 예. 80대에 걸리는 어머. 것으로 진짜요? 알려져 있어서 이 80대의 비만한 여성이라면 유방암 발생에 대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비만과 관련이 깊은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은 40대가 21.7% 정도 된다고 하고요. 50대가 39.6%, 네. 하지만 60대에도 20% 이상 계속 꾸준히 발병하고 있어서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 암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나이가 먹어도 여성 암 관련으로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특히 더 조심해야 될 텐데요. 비만은 이런 여성 암들뿐만 아니라 대장암, 또 직장암, 신장암, 췌장암 위험이 특히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무려 91%나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1%? 이야. 2배 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국제암연구소는 비만으로 인해서 13가지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살찌는 것도 서러운데 이 암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게다가 췌장암은 진짜 이거 어. 완전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니 근데 교수님께 뭐 제가 일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는 현상만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분이 사실은 음주 동호회 회장님, 부회장님 또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술을 드시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술을 안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적당히 먹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회장님답게. 술을 이렇게 계속 드시는 것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술 자체가 췌장에는 계속적인 독성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췌장암 발생률이 아까 91% 정도 더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도 더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 높아지는구나. 알코올 자체가 그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탄수화물은 1g 소화하면은 몇 킬로칼로리 나온다?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10칼로리. 4 맞습니다. 4? 지방은 1g 연소되면 몇 킬로칼로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9킬로칼로리. 모델이었잖아요. 와, 처음으로 모델로 보여진다. 누나, 처음으로. 아니 칼로리 수는 다 아는데 나도 이제 50대니까 조금. 근데 무지하게 틀리네.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알코올은 1g 연소되면 몇 킬로칼로리 정도가 나올까요? 그거 모르겠네. 그건 진짜 모르겠네. 적지 않을까? 그거보단요? 7킬로칼로리 정도 아.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질문하고 싶은 건데 네. 요즘은 그 제로 슈가라 그래가지고 설탕 없는 소주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네, 제로 슈가 소주에 빠진 것은 뭘까요? 당인데 당이 그러면은 소주에 몇 그램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얼마 없었나 보다. 네, 별로 없는 당이 빠진 것일 뿐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 제로 소주라 할지라도 체중 관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구나. 아 진짜요? 술 드시면서 따라오는 게 역시 안주죠. 네. 그렇죠. 안주를 드실 때 아까 닭도 드시고 그것만 그리고 드시겠어요? 또 뜨끈한 국물 딱. 예? 또 끄덕이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드시게 그렇죠. 될 텐데 술에 이렇게 안주까지 더해지면 과음, 과식하게 되시니까 결국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는 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모든 암의 발생 위험을 이렇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로? 두 분 그러면 술을 얼만큼 줄여야 정상인 건가요? 네, 암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건강 음주 수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잔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진짜로?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가끔 술 한 잔씩은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있는데. 안전뱅이 술 한 잔 정도는 딱 좋다. 그러니까. 뭐 이런 와인은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 알코올과 암과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네. 사실은 한 잔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한 잔도 안 됩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는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두 분은 비만인 상태에 또 술까지 드시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음주량을 찾지 마시고 아예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 줄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술을 끊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두 분 어떠십니까? 좀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조용하게 당당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회장님답게. 오. 아니 저 어떠세요? 예. 끊을 용의가 있으세요? 끊지는 못하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줄이고 싶으신가요 혹시? 제가 지금 한 병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딱 끊지는 못하고 예, 반병 정도. 그리고 반병 안주를 좀 야채 좀. 송정덕님 경우는 술을 먹다 보면은 네. 오히려 더 땡기지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결심하시네 그래서 아예 그냥 입도 안 되겠다. 그럼 아예 안 먹던가. 어허.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일단은 먼저 횟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횟수 자체로. 예, 횟수 횟수를 괜찮다. 먼저 줄이는 게 가장 이게 좋은 방법이라서 두 분이 지금 약속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동호회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갖자. 네네네. 예. 예, 그건 또 얼른 또. 그 두 분 술 드시고 나면은 혹시 코를 많이 골게 되지 않으신가요? 네, 좀 많이 골아요. 네. 저는 모르는데 딸내미가 코를 군대요. 맞아요. 보통 비만하신 분들이 코골이가 있게 되는데요. 술을 드시면 그 코골이가 더 심해지죠. 맞습니다. 단순한 그런 잠버릇으로 여기실 수도 있지만 코골이가 한번 심해지면 수면 중에 갑자기 숨이 멎는 그런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와, 아니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까지도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이 찌면 이 숨을 쉬는 기도,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 지방이 기도를 싹 누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호흡이 자꾸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살이 찐다, 지방이 이렇게 축적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듣거든요. 그렇죠. 체중이 약 10% 정도 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무려 6배나 증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우. 6배나? 살이 쪄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떤 질환이 잘 생길까요? 뇌질환. 치매. 그렇습니다. 아, 치매. 진짜요? 아, 치매까지 가요? 수면 무호흡증과 치매가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예, 예. 뇌세포에 제일 안 좋은 게 산소 공급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약 1분 이 정도만 안 가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망하게 되는데요. 산소 공급이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뇌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면 혈중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서 뇌세포가 자꾸 망가지게 됩니다. 선생님 코는 고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비만 자체로 치매 위험이 자꾸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만은 일관되게 치매 위험 요인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체중이었을 경우에 치매 위험이 최대 35%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일 경우에는 최대 74%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야. 비만이 진짜 만병의 근원이네, 진짜. 그러니까요. 비만이 또 치매까지 온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네, 특히 중년의 비만하고 고혈압의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아지게 되면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심각하다. 여기서 마지막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에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치매 위험이 몇 배 증가할까요? 1번 3배, 2번 4배, 3번 5배, 4번 6배. 자, 다 적으셨습니까? 그래요. 예, 예, 예. 보겠습니다. 자, 저는 3배를 적었고요. 예. 3배, 6배, 6배, 5배. 정답은 4번 6배. 오! 그렇죠. 진짜? 야, 저렇게까지 높아요? 난 저렇게 높을 줄 알았어. 근데 위험하신 거예요, 진짜. 이제 빼셔야 되겠어요. 겁을 좀 많이 들여야 조금씩 더 이렇게 자극을 받으시고 빼실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6배나 올라간다고? 중년에 이렇게 비만하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모두 있으면서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네. 사람을 비교해 보면 치매 위험이 6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송정덕님, 올해는 2단계 비만에서 1단계 비만으로 좀 빼셔서 고도 비만을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이 들수록 살 빼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무리 굶어도 잘 안 빠져요. 중년 이후에 살을 잘못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제한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그러시군요. 예. 선생님, 저는 10년 전에 딱 한 번 한약 먹고 보름 동안 3, 4kg 살을 뺀 적이 있는데 요요 현상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못 먹던 걸 다 먹게 돼. 보름 만에 그 정도 빼셨으면 많이 빠지신 거죠. 단기간에 살이 이렇게 빠지실 수는 있지만 건강하게 빼는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한약재 중에는 간 독성이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약 다이어트는 심장 박동을 좀 빠르게 하고 대사를 막 빠르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태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혈압도 올라가기가 쉽고 맥박도 올라가기가 쉽고 심장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좀 견디실 수 있지만 나이 든 분들이 이런 한약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심지어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던 분이 탁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수업을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우리 음주 동호인 두 분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거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술을 끊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먹는 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네. 운동량, 활동량을 점점점 늘려서 지방은 빠져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그렇게 체중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세 번째로는 천천히 빼는 게 훨씬 더 건강이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이것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 두 분이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예, 예, 예. 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민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살 빼는 게 정말 점점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살이 안 빠져요. 벌써부터 슬픈 얘기다. 진짜 그거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은 나이가 분들. 들수록 사실 음식 조절하는 거 쉽지 않고요. 또 네.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을 때 치매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라고 앞에서 배우셨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놀랐어요, 사실.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황기임님은 비만이시고 송정덕님은 또 고도 비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일 때 우리 뇌가 더 빨리 늙는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면 뇌는 최대 몇 년이나 빨리 늙게 될까요? 어허.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50살인데 과체중이면은 60살처럼 이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뇌 나이는. 뇌 나이가. 맞습니다. 그죠? 어머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면은 외모도 조금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뇌도 실제로 더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영재 씨 말씀에 사실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답을 빨리 보죠. 영재가 말한 거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너 아까 얘기했거든. 오, 야, 둘선 씨하고 나는 눈치챘네. 눈치채셨어요. 네. 나는 뭐지? 그럼 난 무슨 말을 해? 5년, 10년, 20년 나왔는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50살인데 과체중이면은 60살처럼 이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뇌 나이는. 네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10년. 나 아예 생각을 못했네. 주웠어. 10년이 아니, 이거 10년씩이나 그렇다고요? 외모가 너무 슬프다. 살이 찌는 것도 서러운데 사실 우리 뇌도 더 빨리 노화가 된다라는 거니까 좀 슬픈 일이죠. 아니, 근데 살이 찌면 왜 뇌가 빨리 늙고 치매 위험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증? 저게 뭐예요? 장을 확대한 거잖아요. 네네. 저 장. 바로 네, 그렇죠, 그 맞아. 원인은요,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 네, 실제로 건강한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요, 네. 건강한 사람은 날씬균이라고 불리는 유익균이 더 많고요, 살이 찐 사람은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유해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네. 뚱보균 저도 들어봤어. 뚱보균 들어봤어요. 어허.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염증이 증가하고요. 이 염증이 인지 기능 저하, 또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비만한 노인의 경우에 이 유해균의 종류와 수는 늘어나는데 네. 반면에 유해균은 줄어들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더 심하게 깨진다는 데 있습니다. 쉬운 게 없네, 진짜. 이 장내 그 미생물들이 치매에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네, 맞아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이렇게 달랐다고 합니다. 오. 진짜? 네, 감염을 유발하는 유해균은 증가하고 또 염증을 억제해서 비만, 당뇨병, 또 심혈관 질환 예방을 도와주는 유해균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이제 이 두 분이 60대를 이제 넘어서신 그 나이시거든요. 해당이 되실 수 있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오늘 꼭 두 분만큼은 퀴즈를 잘 푸셔서 이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좋겠다. 네. 진짜. 암과 치매까지 부르는 중년 비만의 탈출을 도와주는 땡땡땡땡땡. 야, 이거. 야. 5글자입니다. 네. 진짜예요? 네, 이 선물은요, 바로 이게 뭐죠?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 17입니다. BNR 17. BNR 17. 저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암과 치매까지 부르는 중년 비만의 탈출을 도와주는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 17입니다. BNR 17. 여러분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 뭔지 들어보셨죠? 계속 배탈 나고 막. 배탈 나고 어. 예민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중에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8주간 네. BNR 17을 섭취시킨 결과 장 속 유익균은 9.2배 증가했고요. 네. 유해균은 대조군에 비해서 8.8배 감소했습니다. 어머, 그렇게까지요? 네. 오늘 나오신 어머님 두 분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또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면요, 우리 몸은 정말 만성 염증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만성염증. 이름만 들어도 슬프다. 만성염증. 그럼 결국에 조심해야겠다. 염증을 없애려고 그러면 네. 이 비만을 해결하고 살부터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살이 찌신 분들 보면요,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세요. 맞아요. 이 두 분 또 시장에 계시니까 엄청 또 본인들이 만드는 게 또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신 분들에게는 그 넘치는 식욕이 참 야속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식욕. 근데 그거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렙틴 렙틴이 들어봤어요. 식욕 조절 호르몬도 있어요?
맞습니다. 렙틴 호르몬은요, 우리가 음식을 좀 먹잖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부르니까 좀 그만 먹어 이렇게 뇌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들었을 때는 렙틴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해준다면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텐데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적당해야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가 적당히 내려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장마철에 홍수가 막 발생하면은 그게 농사 망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렙틴 호르몬도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식욕 조절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렙틴인가 뭔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아니, 그럴 리가. 아니, 그러면 네.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이 많이 생겨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렙틴 호르몬이 그러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렙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을 좀 찾아가서 그 공장을 좀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오,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 문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만드는 공장은 어떤 세포일까요? 1번 뇌세포, 2번 면역세포, 3번 지방세포. 계속 음식 먹는 사람들, 야, 너 그거 고장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신뢰할 수 없는 이 마음은 또 뭘까요? 다 쓰신 것 같죠? 답을 보겠습니다. 아, 1번 아니면 2번이 나왔네요.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네. 영재 좀 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이 맞잖아요. 정답은 3번 지방세포. 어머 진짜요? 네. 아, 지방세포? 생각도 못했네요. 전 정말 렙틴 뇌세포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지식이 틀렸던 거예요? 아니 알아야 산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제가 10년 동안 뇌세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머 야, 이건 진짜 우리 전부 다 뒤통수를 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살이 찌면 지방세포가 커지고 또 커진 지방세포는 막 렙틴이 막 나오고 막 맞아요. 난리도 아닌 거네요. 그죠? 지금 영재 씨한테서 또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배가 부르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식욕 조절이 또 오히려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렙틴 저항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렙틴 저항성이 높아지면 따라서 높아지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오, 염증.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예.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요오드 용액이 담긴 유리잔이 2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쪽에 렙틴으로 가정한 물질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죠. 뭐야? 오, 아, 저게 염증이 맞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느낌인데요. 네, 염증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쪽에는 렙틴으로 가정한 물질의 더 양을 많이 넣었어. 2배로 우와, 저거 늘려서 폭발한다, 폭발해. 넣어볼게요. 와 와, 저거 뭐 멈출 생각을 안 하네요.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렙틴이 너무 많아지면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살 많이 찌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기 몸속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와. 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인간의 정상 연골세포와 또 관절염이 있는 연골세포를 7일간 배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렙틴 농도가 0일 때 관절 염증 물질이 양쪽 다 1이었어요. 네. 근데 렙틴 농도가 1로 증가를 하면 정상 연골세포는 미미한 변화만 있었지만 관절염이 있는 연골세포에서는 관절 염증 물질이 무려 4.5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렙틴이 높아지면 이게 염증이 엄청 생기는 거구나. 그러네. 살짝 높아졌는데도 확 생기네. 그러니까. 특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염증을 부르는 게 바로 렙틴 호르몬인데요. 네. BNR17이 혈중 렙틴 호르몬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보여드릴게요. 여기 관절 염증 물질로 가정한 요오드 용액에 렙틴 호르몬으로 가정한 물질을 넣으면 염증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때 곧바로 BNR17을 넣어보면 저 부풀어 오르다가 그냥 스탑이 되네. 딱 멈춰있네. 그 상태로 딱. 억제가 되네.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그렇죠. 있죠. 네네네. 잠잠해져요, 저희가. 맞습니다. 또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연구에서는요, 고지방 식단을 한 쥐에게 BNR17을 투여했더니 혈중 렙틴 호르몬 농도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이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겠구나. 렙틴 줄면은 염증도 같이 줄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렙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지방세포. 지방세포. 네. 이거 평생 못 잊어 이제. 그 지방세포 직접 눈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3가지 지방세포 사진인데요. 딱 봐도 어떤 지방이 가장 뚱뚱한지 백색. 아시겠죠? 그 왼쪽에가 백색 지방. 제일 뚱뚱한데 백색 지방. 네.
맞습니다. 살이 찌면 백색 지방 세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할수록 갈색 지방 세포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렙틴 호르몬을 줄이려면은 저 큰 지방세포부터 좀 줄여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큰 백색 지방 세포 크기를 정말 또 잘 줄여줄 수 있는 게요. 바로 BNR17입니다. 세 번째 퀴즈 대단하네. 드릴게요. 동물 실험에서 10주간 BNR17을 섭취시켰더니 백색 지방세포가 약 몇 퍼센트 줄어들었을까요? 1번 5%, 2번 15%, 3번 25%, 4번 35%. 근데 백색 지방 세포가 달? 줄어드는 게 되게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크기가 한 번 커지면 줄이는 게 굉장히 쉽지 네. 않습니다. 자, 다 쓴 것 같죠? 지방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고. 자, 뭐 1, 2, 3, 4번 골고루 나왔는데 야, 25%가 많네. 황김 씨께서는 4번 4번. 쓰셨어요. 예예. 난 희망사항이면 좋겠는데. 35% 줄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사실 제가 희망사항이고. 틀리더라도. 자,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4번 35%. 어머, 어? 진짜? 네. 황김 씨 맞추셨어요. 네, 와. 살이 찐 동물에게 BNR17을 10주간 섭취시켰더니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무려 35%나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그러네. 있습니다. 완전. 네. 대박이야. 아, 시간 대비 굉장히 그렇죠? 네, 고효율이죠, 완전 대박. 고효율, 그리고 진짜로. 백색 지방 세포를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델들 다이어트 할 때 정말로 이게 뭐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 저 정말 과학이 발달했나 봐요. 최근에 또 황기임님은 배가 나와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둘레가 33인치 정도라고 예. 하셨는데 이 BNR17을 드시면 허리둘레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희소식입니다. 허리둘레를 줄여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BNR17을 직접 비만한 사람에게 섭취시켰을 때 나타난 변화인데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퀴즈입니다. 30인치 바지를 입는 사람이 12주 동안 BNR17을 섭취한다면 몇 인치로 줄일 수 있을까요? 1번 29인치, 2번 28인치, 3번 27인치. 저는 여기서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30인치 바지 입는 사람이 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저게 부럽잖아. 너무 부럽죠. 나도 꿈의 부럽고. 숫자죠, 30인치.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12주 동안 했는데 인치가 확 줄어. 지금 썼죠? 다 보겠습니다. 네. 오, 지금. 아, 또 우리 박남매하고 내가 또 세 명이서 거의 못 엮였습니다. 틀렸구만. 그 황기임 어머님은 아무래도 한 3인치 정도 빠질 것 같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BNR17이기 때문에. 자, 정답도 했나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28인치. 바꿔서 다녔어.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12주 동안 섭취한 결과 허리둘레가 5cm, 약 2인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네, 대박이네. 완전. 대단하네. 또 BNR17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허리둘레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좋다. 12주간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섭취한 결과 체중은 물론 BMI 지수, 또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까지 모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엉덩이 둘레까지 줄어드는 거 근데 사실 진짜. 뱃살이 제일 위험하다 그랬는데 뱃살 줄여주는 게 난 그러니까 너무 내장 큰것 같아. 지방도. 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송정덕님은 지금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평상시에 혈당 관리는 잘 되는 편이실까요? 아, 약을 먹었어요. 혈당 약을 체크, 드시고. 약을 드시면서 네, 병원에 계속 가서. 그러면서 이제 관리는 잘 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혈당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혈당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말초혈관 질환, 또 심장병, 또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합병증. 네. 특히 이제 고도 비만의 당뇨병까지 송정덕님은 갖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사망 위험률이 무려 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7배나. 와.
혹시 비엔알 17이 당뇨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어떨까요? 그게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퀴즈입니다.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 17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번 O, 2번 X. 이거는 만약 X면 나 비엔알 17한테 실망할 것 같아서. 그렇죠. 보너스니까. 네. 보너스 받아야죠. 보너스를 주시겠지 뭐. 보겠습니다. 아 전부 다 O. 예. 영재는 뭐 했었냐? 아니요. 강조를 선을 좀 넘었습니다. 영재 예. 동생 좋아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1번 O. 그렇지 보너스니까. 맞아. 아저 올 정답 나왔어요 저희가. 예. 마지막 기분 좋게 맞죠, 해주네요, 맞죠. 여기서 우리를.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그게 우리가 뭐 말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어주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이 있습니다. 아 저게 쉽지 않은 거구나. 저 문이 없으면은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건가요, 저게? 맞아요. 그래서 와. 그 문의 이름을 글루트포라고 하는데 예. 이름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요. 투포? 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이 문이 닫혀서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 문이 닫혀 있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혈액에 계속 남아서 혈액을 돌고 그럼 혈당이 높아지죠. 혈당이 네, 높아지네. 네, 네, 네. 이런 원리였구나. 네.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나 뭐 이때까지 몰랐어, 사실. 저런 원리였어.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 17이요. 이 문의 개수를 늘려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문 자체를 늘려주는.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당분 시기를 한 실험쥐에게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 17을 10주간 섭취시킨 결과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을 수 있는 문의 발현 증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에너지로 나가야 우리가 칼로리 소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송정덕님, 알아야 돼. 황기임님 두 분 모두 술을 좀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동호회가 있으시다고. 예, 예. 아, 소문이 많이 났나 봅니다. 근데 이제 술 드시면 안주 드시잖아요. 두 분 혹시 뭐 각자 좋아하는 안주가 있으세요? 육류를 많이 육류 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송정덕님. 저는 주로 밥. 아, 반주로 드시니까 아무래도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좋다. 근데 이제 잦은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 자체도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술과 함께 드시는 안주 또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치킨과 같은 튀김이나 흰 쌀밥 같은 밥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제가 딱 좋아하는 겁니다. 안 좋다 하는 걸 이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우리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장에서 이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서 이게 지방으로 잘 쌓이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 17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되는 걸 확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네. 되는 거구나. 네. 동물 실험에서 12주간 먹이와 함께 비엔알 17을 섭취시켰더니 대변 속에서 다당류가 무려 5배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몸 밖으로 빠져나간 거네요. 그렇죠. 흡수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똑같이 탄수화물을 먹었다 하더라도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 17이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되는 걸 억제시켜 줌으로 해서 우리가 체중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비엔알 17 저희가 좀 먹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예? 물론 드려야죠. 궁금한데요?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 17 직접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효과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저는. 아, 이거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그냥 즐거운 먹- 시간. 그냥 그 드시면 무릎시계 먹는 예, 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좋죠. 맛있어. 오늘 새콤달콤하고 약간 야, 이거는 고소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분 좋은 그런 맛 아니죠? 새콤한 그죠? 맛이 많이 나. 방금 맛보신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나 17은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425에서 900mg입니다. 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권장 섭취량 내에서 드시길 바라고요. 또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나 17 선택하실 때 네.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꼭 확인하시고요. 아, 중요하죠. 또 인체 시험, 동물 연구를 통해서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는지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노년 비만 탈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신 우리 이승희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산다. 오늘의 우승자는 출연자 모두입니다. 두 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두 분이 그러면 서로 약속 한번 하세요. 우리 술 끊자로 서로 한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두 분 건강하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알아야 산다. 다음 주에도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감사합니다. Play the next channel A.